안녕하세요. 자, 이제 보실 내용은 40년대의 무장 독립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에는 이제 일본이 제국주의적 야욕을 품고 만주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만주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되죠. 1931년에 이제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되면서 만주국이라는 괴뢰 국가를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서 일본의 어떤 침략적인 야욕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 독립군의 어떤 움직임도 이제 나타나게 돼요. 기존에 이제 그 만주 지역에서 근거지를 삼고 거기서 이제 열렬하게 이제 독립 전쟁을 이제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독립 전쟁을 수행했었는데 그 중심지, 그러니까 이 근거지가 우리 민족 해방 운동의 근거지가 만주에서 중국 관내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만주 일대에서는 일본군과 맞서서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본이 이제 침략을 하게 되다 보니까 반일 의식이 점점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반일 의식이 있었고 우리 민족은 당연히 반일 의식이 있었죠. 그 중국인들의 반일 의식과 우리 민족의 반일 의식이 이제 합쳐져서 연합군, 그러니까 연합 부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중 연합 부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일본군과 맞서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30년대 민족 독립운동 상황을 보시게 될 텐데, 통일전선 운동과 무장투쟁 노선이 강조가 돼요. 통일. 그러니까 우리 민족 운동이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합운동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특성을 나중에 또 이제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족해방운동의 중심이 만주 지역에서 중국 관내로 이동해서 이제 전개에 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930년대 만주 지역에서는 활발하게 독립투쟁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중연합군의 이제 활동이 이제 보시게 될 텐데, 그 밑에 이제 나와 있죠? 자, 앞선에 제가 설명해드렸지 않습니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삼부 통합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 뭘로 이제 양분이 되는 거죠? 북만주 지역에 혁신의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남만주 지역에 국민부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혁신의회가 나중에는 이제 한국 독립당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한국 독립당 산하에 한국 독립군이 있었다라고 설명해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국민부에서 조선 혁명당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산하에 조선혁명군이 있었다라는 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독립군을 이제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지청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설명해드렸었죠. 지청천. 그리고 이제 조선혁명당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있었다는 사람이 바로 양세봉이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혁신의회와 국민부 세력이 북만주 그리고 이제 남만주 지역에 우리나라 독립군 부대로서 이제 열렬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의 어떤 의용군이라든지 이 부대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는 중국 로 군과 연합작전을 수행을 했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조선혁명군은 중국의 용군과 연합작전을 수행을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호로군, 그러니까 호로군은 이제 지키다는 얘기잖아요. 길을 지킨다. 그러니까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갔을 때 만주 일대에 있었던 이 철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쓰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 자기네 철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부대들을 이제 조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대들과 우리가 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전투들도 이제 수행을 하고, 중국 의용군, 그러니까 의로움에 맞서서 의로움에 이제 의로운 부대들이라는 얘기죠. 중국 의용군 부대들이 조선혁명군과 맞서서 일본군과 싸우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이 부대들마다 각각에 벌어졌던 이 전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전투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지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전투들의 이름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의 전투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중국어식 발음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텐데, 한국 독립군의 그 전투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란 전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의란 전투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청 전투, 이게 이제 아성 전투가 되겠고, 우리식 발음을 했을 때, 그리고 싱청바오 전투, 이게 이제 쌍선보 전투인데, 자, 이러한 쌍선보 전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 징보호 전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박호 전투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스타오허츠 전투, 이게 이제 사도하자 전투가 되겠습니다. 사도하자. 제가 여기다 쓰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시험 문제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들만 제가 작성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바렌지링 전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대전자령 전투가 되겠습니다. 대전자령. 우리식 표기로 했을 때 대전자령으로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둥밍현 전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동경성 전투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혁명군과 중국 의용군 사이에 있었던 전투들. 자, 영릉가라든지 또는 흥경성 전투.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왼쪽에 조선혁명군의 전투 내용 보게 되면 흰세년 영릉전투, 이게 바로 영릉가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신정천 전투, 이게 이제 흥경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이제 장위안 전투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여기 이제 청원 전투, 하나 더 포함해서 이제 청원 전투가 있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서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 만주 침략, 중국 내 항일 감정 고조, 한중연합에 의한 대일항전이 추진이 되었었죠. 그다음 그 아래 한국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활로가 개최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연합작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였죠. 자, 조선혁명군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세봉이라고 설명해드렸었죠. 자, 중국 의용군과 자, 영릉가, 흥경성, 자, 신계령 전투 등에서 1만 할 때 만이라는 얘기는 이 만주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1만 연합군의 승리를 거두게 되고, 양세봉이 1934년도에 안타깝게 이제 전투가 되면서 이제 피살당하게 돼요. 자, 피살된 이후 조선혁명군 정부가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혁명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이 통합이 돼서, 자, 조선혁명당 정부가, 조선혁명군 정부가, 자, 조선혁명군 정부가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 원래 좀 약간 이게 보면 이 국민부 있지 않습니까? 국민부라든지 조선혁명당이라든지 조선혁명군, 이거 행정조직이고 이 정치조직이고 이 군사조직의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씩 좀 따로따로 놀았던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따로따로 놀았었던 이런 측면들을 하나로 이제 통합하고자 이 조선혁명군 정부가 1934년도에 결성이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혁명군 정부를 조직하여 양세봉 폐살 이후에 동북항일연군, 그 사회주의 계열에서 자 만든 이 부대가 이제 동북항일연군이 되겠는데, 이 뒷부분에서 좀 이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동북항일연군의 유격대와 공동전선을 협상을 하고, 자, 조선혁명군 정부가 1934년도에 만들어지게 되었다. 1934년도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정치 조직인 일부 조선혁명당은 이 조선혁명군 정부가 조직이 되고, 그 나머지 일부 조선혁명당의 멤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멤버들이 중국 관내로 들어가요. 중국 관내로 들어가서 이제 민족혁명당이라는 이 새로운 어떤 그 조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자, 김원봉. 자, 조선의열단을 이끌고 있었던 이 김원봉이 있지 않습니까? 이 김원봉이 주도가 되어서 만들어졌던 이 민족통일전선, 통일 조직이 바로 이제
이 민족혁명당인데 이게 이제 1935년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1935년도에 이제 모든 이 독립운동 단체들을 이제 다 통합하려고 했었는데 김구의 임시정부만 좀 따로 떨어져서 거리를 두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김원봉이 1935년도에 민족혁명당을 만들게 될 때에 그때 이 조선혁명당도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독립군의 지청천이죠. 자,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동경성, 대전자룡에서 승리를 얻었다. 이제 일제가 대륙을 침략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한국 독립군은 중국군으로부터 무장해제가 당하게 되고, 자, 정치 조직인 한국 독립당 및 한국 독립군의 지도자들은 중국 본토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는 30년대 초반까지만 이제 그 활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중국 관내로 이제 다 들어가게 되죠. 이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는 1930년대 후반까지도 이제 활약을 하게 돼요. 더 오랜 기간 동안 만주 지역에서 일본군과 맞서서 싸웠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 독립군은 그래서 이제 중국군으로부터 무장해제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치 조직인 한국 독립당 및 한국 독립군의 지도자들은 본토로 이동하게 되고, 신한 독립당을 결성을 했었어요. 1933년도에 난징에서 한국혁명당이라는 당도 신한 독립당에 이제 합당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해드린 김원봉이 주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족혁명당에 통합이 돼요. 그러면서 신한 독립당도 이제 해체가 되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중연합작전이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일본군의 이 토벌 작전이 강화가 되면서, 그래서 한중 양군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되고, 자, 임시정부가 직할 군대 편성을 위해서 또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의 이동을 요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국민당 정부의 지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 독립군 부대들이 중국 본토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만주 지역의 항일 유격 투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주 항일 운동의 이제 특징은 사회주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적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항일 무장 투쟁을 이제 전개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앞전에 우리가 조선혁명군이라든지 한국 독립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군사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민족주의적 성향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외에 기타 항일 유격대가 이제 조직이 되거든요. 1932년경 무렵에 이 항일 유격대가 이제 조직이 되면서 항일 유격대라고 해서 이제 소규모로 일본군에 맞서서 이제 유격 작전을 수행하는, 자,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무장부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유격대가 그래서 1932년도에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적으로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운동이 이제 열렬하게 이제 전개가 돼요. 자, 우리 그 교재에 보시게 되면 추수투쟁과 이제 춘황투쟁이라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1931년도에 각각 나타났었던, 자, 일본에 대한 투쟁 방식인데, 자, 이 가을이에요. 추수를 하는 이 가을이고, 봄에는 이제 춘궁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춘황투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오른쪽에 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일부 농민과 공산주의자들이 가을 거지와 이제 춘궁기 때, 자, 벌인 투쟁으로 중국인이나 친일 지주로부터 쌀을 빼앗아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좀 굉장히 의로운 이런 행동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31년, 자, 추수투쟁은 1931년, 춘황투쟁은 1932년에 각각 일어났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항일 유격대지 않습니까? 이 항일 유격대가 나중에 통합이 돼요. 동북인민혁명군으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동북인민혁명군으로 이제 통합이 돼요. 이게 이제 이 1933년도에 이제 조직이 되는데, 우리 교재에 이제
적위대와 유격대를 통일하여 재편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적위대라는 말은 이제 유격 활동을 하기 위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이 청년 조직을 바로 이 적위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33년도인데 지금 이 보시는 인민혁명군이라든지 이 항일유격대 같은 경우 이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군사조직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지금의 북한이죠. 이 북한이 1948년 9월 9일날 이제 그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거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북한이 수립이 됐는데 그 북한이 이제 탄생하게 되었던 그 기반 조직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기반 조직들이 이 뿌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공산주의적, 이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북인민혁명군이 그래서 조직이 되는데, 일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해방구를 설치를 해요. 이 해방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구역 있지 않습니까? 통치 구역 안에 또 다른 어떤 그 해방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통치 반발을 해서 하나의 어떤 그 독립적인 영역으로 이제 투쟁하고자 하는 그 지역을 해방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이제 1980년 5월 18일 날 광주 민주화 운동 또는 이 광주 민주화 항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있었던 이 광주 시민들을 그래서 이제 5월 8일 날, 그러니까 5월 18일 날이 1980년 5월 18일 날이 광주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해방구였었다라고 이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해방구를 조직을 해서 투쟁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개혁 등 사회개혁을 실시했었다. 토지개혁. 사회주의적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해체가 되는데, 일제는 민생단은 이제 친일 간첩 조직이에요. 친일 간첩 조직. 이 민생단을 조직하여 중국인과 조선인을 분열을 시키고 해방구 토벌전을 통해서 유격 군거지를 해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격대가 1935년도에 이동을 하게 된다. 자,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동북 항일 연군으로 이제 흡수 통합이 돼요. 동북 항일 연군이 되겠습니다. 이게 1936년도에 이제 결성이 되는 건데, 이념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계없이 이 독립운동 세력들을 하나로 이제 통합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이념을 중심으로 통합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적 어떤 그런 세력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북항일연군이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 지도하에 이 통합이 돼요. 동북항일연군, 만주 일대에 있었던 모든 그 항일 유격 조직들, 공산주의적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조직들이 이쪽으로 이제 통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파쇼 인민전선이 형성이 되고, 코민텔은 7차 대회, 이게 이제 국공합작에 나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국민당 공산당이 합작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1935년도에 이 코민테른의 7차 대회가 있고 나서, 항일민족 통일전선 강화를 주장하면서 동북인민혁명군을 동북항일연군으로 확대 개편하고 다양한 사상이나 이념이나 조직체를 쪽으로 이제 합하려고 했었던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중 사회주의자들이 조직이나 민족이나 이념, 계급의 차이를 떠나서 오로지 항일을 목표로 해서 결성을 했었다. 자, 한국인 사회주의 활동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지원 아래 한국 사회주의자들에 의한 무장부대가 만주에 남아서 항전을 하게 되고,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 간부들, 이 동북항일연군은 중국과 우리 조선인들이 중국 공산당이 이제 주축이 돼서 만든 거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주축이 돼서 만든 건데, 이 동북항일연군에 우리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제 조직한 조선 내부에 조직한 게 바로 뭐냐면 조국 광복회라는 거예요. 조국 광복회. 자, 여기 우리가 배운 내용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 간부들이 조국 광복회를 조직을 하고 국내 작전을 전개해요. 여기서 이제 활약했었던 게 뭐냐면, 이 보천보전투 하나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1937년도요.
보천보 전투. 이 동아일보에 이제 그 게재가 되었었거든요. 그 기사가 이제 실렸거든요. 보천보 전투. 이 김일성 장군이 이끌고, 자, 함경도 일대 이 보천보라는 지역에, 자, 쳐들어가서, 자, 일본의 관공서를 습격한 사건.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1930년대 그것도. 1930년대 만주에서 이제 일본의 대대적인 토벌작전이 일제에 의해서 이제 자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보천보 전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국내에 쳐들어와서, 국내 진입작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북쪽에 있었던 우리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자, 이 기사를 보고 얼마나 흥분하고 환호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보천보 전투를 계기로 해서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자, 인지도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해방이 된 이후에 김일성이, 자, 북한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된 전투가 바로 이 보천보 전투다. 조국 광복회의, 자, 보천보 전투다라는 걸, 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자, 일제의 대규모 공격과 대중적 기반이 상실되고, 자, 소규모로 분산되어서 나중에 연해주로 이동이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죠. 반격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소규모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 나머지 잔여 부대들이 연해주로, 자, 뭐 시베리아로 막 이쪽으로 이동하고 막 이랬었어요. 자, 그 밑에 이제 조국광복회 나와있죠? 1936년도에 제만한인 조국광복회가 되겠습니다.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동북항일 연군 중에 일부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 천도교 세력과 결합하여 결성을 했었다. 통일전선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주축은 공산주의였었다는 거. 자, 계급지위 정도 등을 초월하고 일치단결하여 조국광복을 주장을 하자. 자, 이 조국광복회 국내 지부가 있었어요. 자, 세 개의 지회가 있었고, 세 개의 분조 이외에 한인민족해방동맹, 그리고 이제 정우회, 반일회라는 이 단체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광복회의 국내 조직이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림보호구 반대투쟁, 화전경작자유권투쟁 등을 전개했었고, 1937년도에 1, 2차 해산사건, 그러니까 해산 지역에, 함경도 해산 지역에 이제 자, 은밀하게 이제 사람을 보냈었어요. 한 3명 정도의 사람을 보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정탐을 하러 보냈었는데, 그게 이제 일정이 적발되는 바람에, 조국 광복회가 이제 어느 정도, 대대적인 이 검거를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항일 의병대의 주요 전투라고 나와있죠? 이거 다 설명해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아래 호가장 전투만 먼저 볼게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자, 이거는 이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뭐냐면 민족혁명당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민족혁명당에서 1938년도에 조선의용대라는 이 부대를 만들게 돼요. 이 조선의용대라는 부대가 나중에 화북지역, 연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연안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호가장 지역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면서, 자, 활약을 했었던 전투가 바로 이 호가장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40년대까지도 독립군의 무장 독립전쟁이 줄기차게 이어져 갔음을 확인하는 전투가 호가장 전투다. 뒷부분에 또 관련된 내용을 또 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민족연합전선의 형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일전쟁 전후가 되겠는데, 중일전쟁은, 자, 일본 제국주의가 1937년도에 중국 본토를 쳐들어가고 나서 전쟁이 바로 이제 중일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일전쟁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 세력들이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하려는, 자,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전개가 되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원활하게 잘 되진 않았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배경을 먼저 보시게 되면, 1930년대 일제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된다고 설명해드렸었죠. 그 중국 국민당 정부가 이제 우리 독립운동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임시정부를. 그게 이제 어떤 게 계기가 되었었죠. 1932년도에, 자, 윤봉길 의사가, 자, 만주가 아니라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자, 폭탄을 던졌죠. 자, 폭탄을 던져서 고려민 단장이라든지, 자, 일본군 상하이, 자, 주둔해 있었던 일본군 대장이라든지, 자, 이런 여러 고관들을, 자, 폭살을 시키고 불구로 만들어버린, 자, 이런 엄청난 일을 했었죠.
그걸 계기로 해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우리 임시정부를 지원해주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로 인해서 독립국 부대들이 중국 관내로 산해관 이남 지역으로 자, 이동을 하게 되고, 자, 민족연합전선을 자, 확립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이제 사상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좌우익 독립운동 세력의 공통된 정치 이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안창호의 대공주의, 왼쪽에 이제 설명이 나와있죠. 개체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개체를 위하여라고 하는, 자, 사회주의 이념까지도 우리가 좀 포용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균주의가 나와있죠.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되겠는데, 세 가지를 균등하게 하자는 거예요. 자, 정치가 아니라, 자, 개인과 개인 간의 균등은 정치, 경제, 교육을 통해서 균등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민족과 민족 간의 어떤 균등은, 자, 민족 자결주의를 통해서 자, 민족 간에 균등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은, 자, 독점 자본주의를 배격을 하고, 자, 식민주의, 자, 제국주의를 이제 배격함으로 인해서, 자, 민족과 민족 간에, 자,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그 균등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자, 이게 바로 이제 조소왕이 얘기한 삼균주의가 되겠습니다. 이거 뒷부분에 가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한국 대일전선 동맹이 이제 1932년 11월에 결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김원봉에 의해서 민족운동 단체의 하나의 대동단결을 제창을 하는 이 김원봉에 의해서 이제 한국 대일전선 동맹이 이제 결성이 되는데, 자, 그리고 또 조소왕에 의해서 민족의 집합적 총기관을 결성하자, 자, 결집시키자라고 하는 이 조소왕의 제안에 의해서 자, 이게 이제 결성이 되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그 계기가 되어서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기여를 하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대일전선동맹이 자, 의열단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독립당, 조선혁명당, 한국혁명당, 자, 한국광복동지회 5개 단체가 연합이 되어서 한국 대일전선동맹이 결성이 되었다. 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민족혁명당이 나오게 되죠. 이 민족혁명당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민족혁명당이 1935년에 자, 중국의 난징에서 결성이 되는 겁니다. 자, 김원봉, 의열단을 이끌었었던 김원봉이 주도가 되어서 자, 중국 난징에서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게 된다. 각종 중국 관내라든지 만주라든지 각종 우리 독립운동 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려는 대통합의 의지가 민족혁명당으로 표출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민족혁명당의 참여를 거부한 독자 노선을 가겠다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백범 김구라든지 이동영이라고 하는 자, 이런 임시정부 고수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임시정부 고수파들은 이 민족혁명당 참여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한국 국민당을 자,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1935년도에 만들게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국 국민당이 1935년도에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자, 김원봉 중심의 의열단 개통 인사가 단체를 주도하자. 자, 김원봉 중심의 의열단 개통 인사가 이제 단체를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각종 단체들이 다 참여하거든요. 뭐 김규식이라든지 또는 조소왕이라든지 이치청천 있지 않습니까? 각종 세력들이 다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불만을 품은 자, 조소왕이라든지 이치청천이 자, 조직을 이제 탈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소왕이 1935년도에 자, 한국 독립당을 재건하게 된 거예요. 한국 독립당 다시 만들게 된 겁니다. 시청천이 이제 조선혁명당을 다시 만들게 돼요. 원래 이 한국 독립당 하면 누가 생각이 나는 겁니까? 시청천이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청천이 조선혁명당을 다시 만들게 되고, 조소왕이 한국 독립당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시청천 조소왕 세력이 한국 국민당 세력과 함께 자,
자, 어디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에 자, 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에 합류를 하게 돼요. 알겠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그리고 자, 이 민족혁명당은 자, 이 핵심 세력들이 빠져나갔잖아요. 핵심 세력이 빠져나가고 민족혁명당이 조선민족혁명당으로 자, 당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1937년도 무렵에 바꾸게 되고, 이들도 이제 또 통합을 하려고 자, 자기 세력을 또 이제 끌어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자, 조선민족전선연맹이 결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 광복운동 단체, 이 독립운동 단체의 이 좌파, 이 우파라고 이제 양대 세력으로 완전히 결집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갈등을 벌이게 되는데, 이 조선민족전선연맹과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이 어찌됐든 간에 통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제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뭐냐면, 만들어지려고 했었던 게 뭐냐면, 전국연합 진선협회가,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전국연합 진선협회가 자, 구축이 되려고 했었으나, 이 조선민족전선연맹 내의 자, 이 강경 세력이 자,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게 제대로 자, 만들어지지 못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성이 시도가 되면, 전국연합 진선협회가 결성이 이게 시도되었으나 자, 실패로 되었다. 알겠죠? 이 조선민족전선연맹 내의 강경 세력의 반대로 인해서 실패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렸던 내용이 이 민족혁명당 창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읍 있죠? 요게 있는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조선의용대가 1938년도에 결성이 되지 않습니까? 민족혁명당 산하의 군사조직이 조선의용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938년도에 무한에서 결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자, 어디로 빼야 되지? 자, 조선의용대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조선의용대인데, 이 조선의용대에서 패기 넘치는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 패기 넘치는 젊은이들이 이 조선의용대의 본부가 이제 무안이지 않습니까? 중국 관내지 않습니까? 중국 관내 깊숙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군과 맞닥뜨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열기 넘치는 이 조선의용대 열혈 멤버들이 북상을 하게 돼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화북지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 세력들이, 조선의용대의 주축 멤버들이, 나머지 잔여 세력들이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0년도에 자,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게 되거든요. 그 광복군에 조선의용대 멤버들이 합류를 하게 된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화북지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조선의용대가 결성되었다. 조선민족혁명당이 중국정부의 협조로 조선의용대가 편성이 되었다. 항일투쟁을 전개를 했었어요. 자, 중국군과 함께 무한은 이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진 이 지역이 무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무한 방위전 등 중일전쟁에 참여했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열돼요. 자, 말씀드린 대로 자, 중국군의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자, 우리는 일본군과 맞서 싸우고 싶은데 보조 역할만 계속 하게 되고 내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전투를 벌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열혈 이 청년들이 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해서 연안 지역으로, 자, 연안 또는 예난이라고 얘기하는데 연안으로 올라가서 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했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연안파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투쟁하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결성이 되고, 나머지 일부는 자, 조선의용대 나머지 일부는 한국 광복군에 자, 합류를 하게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국 광복군은
자, 1940년도에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서 창설되는 부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조선독립동맹 결성 과정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자,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이 조선독립동맹 결성, 조선독립동맹을 결성하는 데에 이 참여를 하게 돼요. 이 화북지대가.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사회주의, 이 좌파 세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자, 중국 공산당 내에 한인 간부가 결합이 되게 되면서 전투력이 이제 증강이 되죠. 그로 인해서 자, 호가당 전투, 반소탕전, 이 일본 세력들은 이 독립군들, 이 공산주의자들을 소탕하려고 했어요.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이 반소탕전을 전개하게 되는 거예요. 1941년, 42년도, 그러니까 1940년대에도 자, 이 활발하게 독립전쟁이 중국 공산당과 함께 전개가 되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일절 전개했었고, 자, 이들이 나중에는 화북조선청년연합회를 결성을 하게 된다. 조선독립동맹이 나중에 이 재편성이 돼요. 어쨌든 조선독립동맹으로 나중에 또 재편성이 되기도 하는데 화북조선청년연합회가 결성이 되었다.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조선독립동맹 조직이 자 1942년도에 연안파, 그러니까 이 화북지대로 올라온 조선노동대 화북지대를 중심으로 한 연안파가 되겠죠? 이 연안파들에 의해서 조선독립동맹이 다시 재편성이 되었다. 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화북조선독립동맹과 또 화북조선독립동맹을 편성을 하고, 이 화북조선독립동맹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도 연결을 하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대로 그게 원활하게 잘 되지가 않았었죠.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나중에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으로 자, 확대 발전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조선의용군은 나중에 그대로 해방이 된 이후에 자, 북한으로 들어가게 돼서 자, 북한의 인민군으로 한국전쟁 때에 자, 인민군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어떤 동족산전의 비극이 나타나게 되는 그 씨앗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의 통합의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지만 통합은 되지 못하고, 자, 이념적으로 굉장히 분열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이 밑바탕이 되는, 그 씨앗이 되는 게 바로 요때부터 이제 분열의 모습이 나중에 또 전쟁으로, 비극이 나타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차 폐막은 어쨌든 임시정부와 통합이 무산되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그리고 임시정부와 한국국민당이 이제 통합되는 모습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한국국민당이에요.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이 한국국민당을 1935년도에 창당을 했었다. 민족혁명당 참여를 거부를 하고, 자, 일부 조선혁명당 및 한국국민당 세력이, 한국독립당 세력이 편입하였다. 자, 이들이 한국독립당이라든지 조선혁명당에서 편입이 되었다고 제가 설명해드렸었죠. 그래서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이 1937년도에 자, 결성이 되었다는 것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보세요. 한국국민당이고 한국독립당이고 조선혁명당이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이잖아요. 이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이 자,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이 당을 만드는 게 뭐냐면, 자, 한국독립당이 1940년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한국국민당, 자, 김구의 한국독립국민당, 조수왕의 한국독립당, 시청천의 조선혁명당이 자, 이 한국독립당으로 개편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한국독립당이 자, 1940년에 만들어졌다. 줄여서 한독당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한독당, 김구의 한독당, 알겠죠? 해방 이후에도 이 한독당은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한국독립당
1940년에 결정이 되고, 자,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1941년도에 반포가 돼요.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령의 이상이 뭐냐면, 조국 건국을 염두에 두고 이념과 독립전쟁 준비의 태세를, 자, 천명을 하고, 자, 건국의 단계, 복국, 자, 국가를 회복하는 단계예요. 국토를 탈환하고, 자, 그리고 건국 단계에서는 해방된 조국의, 자,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 자, 이게 이제 1941년도에 반포가 되었었던, 자, 건국 강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요. 사회 민주주의적 어떤 이념들이, 이 강령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독점 자본주의를 배제하기 때문에. 자, 건국 이념이 뭐냐면 조수왕의 삼균주의예요. 독점 자본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크게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드렸었죠? 조수왕의 삼균주의가 뭐뭐가 있었습니까? 자, 개인과 개인 간의 균등이 있었죠?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의 균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균등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은 뭘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독점 자본주의라든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배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을 이룰 수 있다. 평등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의 균등은 뭘 통해서 이제 이룰 수가 있게 되냐면, 민족 자결주의. 자, 그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국민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민족 자결주의를 통해서 민족과 민족 간의 균등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조수왕의 삼균주의다. 건국 강령의 대표적인 이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시정부는, 조직이, 의정원에, 이 한국 독립당의 멤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겠죠? 여당격이니까. 한국 독립당의 멤버들이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는 이제 정치 조직이겠죠? 그리고 이제 광복군, 대한민국 광복군이, 한국 광복군이 1940년도에 창설이 돼요. 그래서 각종 이 한국 국민당과 함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합국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굉장한 외교 활동을 전개를 하게 되는데, 연합국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어쨌든 간단하게 내용을 또 설명해 드렸는데, 자, 이제 보실 내용은 임시정부 이동과 한국광복군의 활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봉길이 홍커 공원에서 일본군을 이제 한 방에 날려버렸죠. 자, 그로 인해서 일본군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대대적인 임시정부 추격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과 이제 연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중국 국민당이 움직이는 경로를 따라서 우리 임시정부도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상하이, 항저우, 난징, 류저우, 구양, 치장, 충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932년부터 1940년도에 충칭으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굉장히 많은 이동을 하게 돼요. 우리 임시정부가.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지도가 없는데 여기 이제 상하이가 있지 않습니까? 난징이라든지 광저우라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치장이나 해서 이제 충칭, 여기가 충칭이 되어 있거든요. 충칭 또는 이 중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도 보통 이야기하죠. 1940년 이후에는 이 충칭으로 정착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새 시대를 이제 도모를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중경으로 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있고, 이동식의 전략, 군대의 무장을 통한 대일항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한국광복군 창설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1940년도에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옮겨와서 한국광복군을 드디어 이제 창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40년에. 알겠죠? 그래서 이 한국광복군이 대한민국이 1945년도에 해방이 될 때까지 활약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초급 간부를 양성한다. 한인 청년의 중국 군관, 지금 국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관 학교를 입학을 시키고 국군 편성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자, 임시정부 직할군대 창설이 이제 목적이 되겠죠. 자, 정부도 이제 개편을 해서 정부와 의정원의 확대 개편. 의정원은 이제 의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전시 체제를 준비한다. 군부 체제를 강화해서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참모부에서 군사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하게 되고 군사특파단을 파견을 해서 조선인 대상의 모병활동을 하고 자, 일본군 내 조선인 탈출 공작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으로 이제 강제 진입당해서 이 장준하라는 이 그 광복군 독립운동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장준하가 일본군을 강제 진입을 탈출을 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자, 충경의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탈출을 한 그런 어떤 에피소드도 있었죠. 박정희 정권 시절에 72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등산하다가 갑자기 죽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장준하지 않습니까? 장준하, 윤동주, 그리고 이제 문익환 목사, 이 3인방이 친구잖아요. 친구. 같은 학교를 졸업을 했었고. 자, 그랬었는데, 자, 충칭, 시기의 임시정부를 보게 되면, 자, 주석 중심제로 이제 개헌을 해요. 그래서 주석으로서 이제 김구가 이제 주석으로 이제, 임명이 되고, 나중에 이제 부주석으로 김규식이 임명이 되는, 자, 이런 모습도 나중에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김구중석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가 이제 확립이 되고, 자, 한국 독립당이 1940년도에 결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대한민국 건국 강령도 발표가 되었다. 자, 삼균주의가 주요 이제 모토였었죠. 자,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었다.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자,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독립군과 중국 대륙에 산재한 독립군을 흡수했었다. 자, 김원봉의 이 조선의용대 일부가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온다라고 앞서 설명해드렸었지 않습니까? 그게 1942년도 무렵이에요. 김원봉이 나름대로의 이 자기 영역을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시청천이라든지 이 조소왕, 이 세력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한국국민당, 그러니까 김구를 중심으로 한 이 임시정부 계열로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원봉의 세력이, 또 이제 전세를 딱 보다 하니까, 임시정부 쪽이 이제 연합군 쪽과도 연계가 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조선이 해방이 되는 그런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이 딱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원봉도 이제 김구 쪽에 붙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시정부에서, 자, 그런데 임시정부의 문제가 뭐였었냐면, 임시정부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군대가 있었잖아요. 한국 광복군이. 그 광복군이 임시정부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자, 중국 국민당군의 이 통제를 받게 돼요. 자, 중국 국민당군이 계속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물자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되는, 자, 약조를 하게 돼요. 약조를 맺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국 광복군 행동준승, 자, 9개 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어쨌든 뭐 있는데, 자, 한국 광복군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일본에다 이제 1941년도에 선전포고를 했었어요. 대일전쟁을 전개함으로써 전쟁이 끝난 후에 연합국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연합국으로서 지위를 인정을 받지 못했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로 승인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장개석 정부에게는 승인을 받았었지만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었어요. 자, 영국군과 연합을 하게 되었다. 1943년도에 자,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대적 방송, 문서 번역, 정보 수집, 포로 신문 등에 종사했었다. 아무래도 우리 민족의 외국어, 특히 이제 일본어에 능통하지 않습니까? 일본어를 잘하는 우리 병력들이 동원이 되어서 자, 이런 식의 역할을 수행했었다. 자, 국내 진공 작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로만 이제 끝나게 된 건데, 자, 조선의용군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통이잖아요. 조선의용군. 조선독립동맹 산하의 군사조직이 조선의용군이지 않습니까? 이 조선의용군과 연해주의 한인부대, 이 소련의,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이 특수부대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88 특별여단. 연해주의 한인부대와 연계하여서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을 했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 광복군 있지 않습니까? 이 광복군은 자, 미국 전략정보처 OSS, 지금 CIA의 이 전신이라고 얘기하는 이 미국 전략정보처 OSS의 특수훈련을 받은 자, 한국 광복군을 국내에 집투시킬 계획이 있었어요. 국내 침공작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국내 침공작전을 국내 침공작전을 9월인가 10월경에 실제적으로 자, 광복군 병력을 직접 조선반도에 투입을 해서 여기를 완전히 접수를 해서 자, 일본이 이제 패망한 이후에 자, 완전한 이 자주독립국을 이제 그 임시정부 주도로 해서 자,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일본이 원자폭탄 2방, 8월 15일 되기 전에 원자폭탄 미국으로부터 2방 맞지 않습니까? 나가사키, 히로시마야. 원자폭탄 2방 맞고 나서 자, 급속도로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도둑같이 찾아온 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었죠. 어떤 그 표현에 의하면 자, 해방이 도둑같이 어쨌든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이제 분단이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나눠 쪼개진.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각각 주둔하는 자, 이런 이 아픔을 겪게 되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참 뼈아픈 우리의 그 현대사죠. 가슴이 아픕니다. 분단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 최대의 과제가 이제 통일이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통일을 해서 평화롭게 자, 우리 민족이 모두 잘 사는 우리나라의 이 국민들이 북한 인민들이 잘 사는 이런 나라가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